존경하고 사랑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지금 울산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우리 울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를 여러분의 손으로 뽑아야 합니다. 그 중심에 제가 서겠습니다. 당근 정감윤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20년 2월 17일 날 사실 우리 현 국민의힘 소속 현직 의원으로서는 다선으로서는 제가 거의 먼저 그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전혀 뭐 어떤 자기 어떤 뭐 정계에 다시 그 활동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 지역 가서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이제 잘 그 놀고 있었죠. 잘 놀고 있었는데, 이제 물론 뭐 지방 도시마다 어떤 지금 그 어려움은 다 있겠지만 그 중에 울산이 광역시거든요. 광역시가 우리나라의 광역시 중에 제일 인구가 적은 그런 도시란 말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고요. 근데 요즘 이 지방 도시마다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하죠. 그 중에 울산이 특히 더 심한 거예요. 울산이 약 한 85% 이상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이제 경제가 나빠지고 일자리가 없으시면 탈울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울산의 그 특징입니다. 요즘 울산의 주력 산업들이 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석유화학 산업들도 굉장히 어려웠죠. 이제 연말 가까이 돼야 조금 나아졌지, 이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조금 나아졌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뭐 거의 침몰하고 있고, 수도권의 수원의 경우가 인구가 120만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울산은 현재 112만 정도 돼요. 수원, 용인, 성남, 고양 이런 수도권 도시들이 조만간에 다 울산을 능가하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쪽에는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고 한쪽은 광역자치단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수원은 인구가 120만이면서 국회의원이 4명인가 그럴 거예요. 울산은 112만이면서 국회의원이 6명이에요. 그러니까 수원이 손해 안 보려고 그랬죠. 야, 우리는 왜 이래 푸대접 받는데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울산에 이제 그 어떤 타겟을 제시는 안 된다. 행정적인 어떤 뭐 그런 전문성이라든가 또 요즘 시대 흐름인 뭐 세대 교체라든가 이런 논리보다는 어떤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울산에 이제 정치인 하면 정합리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고향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요구를 했죠. 제가 오늘 있기까지 지역 키워주신 주민들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고향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겁니다. 단체장이 정치력과 행정력을 고루 갖추면 그는 뭐 금상첨화죠. 근데 그 두 개 중에 어느 걸 선택하라 그러면 행정 쪽보다는 정치력, 광역단체장은 그쪽에다 오히려 무게를 주지 않나. 그리고 지금 현재 울산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구조적으로 이걸 행정적으로 풀 사항들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안에서 이 이제 소위 우리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으면 찌직 뽑고 할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울산의 그 지금 애로사항을 울산의 난제들 풀어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행정가보다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 더 강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울산이 분석을 해보면 첫째는 산업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각종 경제 지표가 떨어지고 이제 일자리가 줄어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탈울산 현상을 이제 겪게 되고 그 중에 더 두드러진 게 하나 있다면 2030 세대들의 탈울산 현상이 어느 자치단체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미래가 없던 도시가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물론 첫째는 일자리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미래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젊은이들이 요새 쓰는 용어들 중에 노잼 도시를 꿀잼 도시로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래서 그것을 같이 더불어 그 일을 하고 또 같이 더불어 놀 수 있는 장소. 뭐 서울의 홍대 앞이라든가 뭐 로데오 거리라든가 등등 이렇듯이 울산에 그런 곳이 없다. 제가 이제 최근에 정책연구소에서 대학생 1,2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 선호하는 것이 울산에는 놀 장소가 없다. 소위 유흥가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특히 요즘 또 대세가 대통령 선거에서 그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 갔을 때 광주에 복합 쇼핑몰 그 공약을 했잖아요. 했더니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죠. 그러다가 오히려 좀 이따 여론이 뒤집어져 가지고 오히려 그 참 민주당이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네들도 주장하는. 그렇게 지방 도시는 그게 이제 요즘 복합 쇼핑몰이 그냥 유통 그 시설이 아니고 그 안에서 모든 문화, 예술 또 이 만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산에도 거리를 조성해서 젊은이들이 모여들게 하고 지금은 그 요새 이제 이 뭐 광역철도 이래 가지고 특히 울산에서 부산까지 광역철도 아주 쉽게 드나들거든요. 이 젊은이들이 그것 하고 부산 가서 돈 쓰고 또 일은 울산 와서 하고 이런 현상이 요즘 일어나고 있어요. 부산 갈 것이 아니라 울산에 모여들게 만드는 거. 그래서 특화 거리를 만들겠다. 거기 이제 복합 쇼핑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젊은이들이 소위 이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그 거리를 만들겠다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메타 울산 프로젝트를 그 요즘 뭐 메타버스 이렇게 대세잖아요. 울산이 우리는 세계적인 문화예술 방구대 안각화가 있고 그 옆에 같이 천전이 각석이 있고 그 다음에 울산 전역에 옛날에 신라 시대에 그랬던 문화유산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그 메타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뭐 우리 정책연구소에서 충분히 검토했어요. AR이나 VR로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럼 그 프로젝트가 아주 그 좋아요. 그렇게 많은 돈도 들이지 않아도 그 이제 이 세계에서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우리 무대 안각화라는 정말 뭐 가보셨는지 모르는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사장이 돼 있죠. 물에 비만 오면 물에 잠기고 이러다 보니까 사장이 되는데 이것을 어디서라도 볼 수 있게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지금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이제 메타 프로젝트를 그 준비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카이스트 이제 이광영 총장이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옛날에 이제 그 지식재산 관련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적극 그쪽 카이스트에서 적극 도와주기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큰 비용이 들이지 않아요 하고 상당한 그 파급 효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그에 따른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고 또 울산은 또 인근에 또 뭐 했냐면 경주 그 고도 경주가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 앞으로 그 중후장대 산업만 가지고는 미래가 없다. 기업이 원하는 기업 활동하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관광, 교육, 문화 이런 쪽으로 이제 해야 된다. 울산은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소형 모듈화된 원전에 요즘 이제 앞으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의정 활동할 때 그 이상희 박사가 소형 원전에 대해서 상당한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선박에다가 그때 당시에 선박에 이 장착하는 방법을 선박 동력으로 말씀. 그래 선박 동력으로 지금 뭐 방카시유나 뭐 이런 거 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네 이제 그 공해를 유발시키거든. 네. 그 때로는 어떤 도시에는 못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현재 SMR을 크는 그런 거는 충분합니다. 예. 뭐 지금 이제 그런 거 이제 세계 기준화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가 중요하지. 멀잖아. 그 보편화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울산에다가 지금 육지에는 못 하니까 바다에다가 그 단지를 바다에 섬을 만드는 거죠. 인공섬을. 이제 그런 구상을 정부도 지금 상당히 어떤 그 분야에 깊이 검토가 돼 있어요. 어디 하느냐는 그런데 제 같은 배짱 있는 사람이 나서야 된다. 에너지 사업, 국가 백년대획 사업이에요. 네. 이 문재인 정부가 5년 단임 정부가 우리 그 출고되었던 60년 된 원전 산업을 일순간에 탈원전을 시켜버렸잖아요. 네. 정말 이게 잘못됐다. 네. 진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저거 하나만 해도 탄핵감이라. 저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전부 절차를 다 무시 다 했죠. 에너지 정책을 울산광역시가 나서 완전히 거기다 생명을 걸었어요. 나인 브릿지 해가지고 희망의 그 브릿지 이래가지고 뭐 9개 이 송철호 시장이 네. 그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9개 있었어요.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풍력 산업인데 네. 기가 왔다 네.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 실제 원전에 비하면 돈은 엄청나게 더 들어가요. 뭐 우리가 바람이 내 봅니까 돼. 햇빛이 내도 땡땡 내리쬐입니까? 그래가 그 ESS인가 이제 그 할 때 이제 저당에다 그 전신에 불나가지고 날리고 구슬지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자 우리 지역에 또 가스 유전 이제 그거를 활용한 해상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게 최적지다. 네. 이렇게 정부를 설득시켜야 돼요. 다른 데 댕기고 해외에 다니면서 업자를 모아오고 할 게 아니고 정부가 발을 빠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양반은 뭐 전부 해외 가서 어느 날 가서 업체 되고 무슨 전부 업체 되고 오고 이래서 하더라고. 그런 거는 아니다. 네.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다. 네. 벌써 송철호 시장 4년 내내 거기에다 목매에 달았는데 뭐 그냥 뭐 그걸 폐기시킨다 그런 적절하지 못하고. 우리 당 후보의 경우에 7명이 지금 예비후보 등록을 했는데 그 중에 3명이 70대고 2명이 60대 후반이고 그 다음에 2명이 50대 후반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야당 현재 시장도 70대고 그것도 지금 현재 그 상태 보면 반드시 재선에 도전하는 뭐 후보가 될 것이고 나이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소위 말하는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평화 시대는 형님 먼저 아홉 먼저 누가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 시대는 막 대충 이래도 되지만 지금은 위기입니다. 울산에 아까 제가 쭉 얘기했듯이 위기 시대는 결국 경륜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이대로 가면 울산광역시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예를 들어 옛날처럼 경상남도 울산 시민이 받는 혜택하고 울산광역 시민이 받는 혜택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더라도 정치인으로서 울산이 광역 시민으로서의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또 저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 울산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중요한 시점이 이번 지방선거니까 그래 좀 동참해 주시면
울산광역시 화이팅!